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6일이고요. 오후 11시 40분입니다. XOXL은 현재 15달러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매수를 보류하려고요. 인텔은 오늘 장 마감 후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중국의 CATL은 볼리비아 리튬 사업 건을 낙찰받았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차이나 전기차가 소폭 올라서 마이너스 23%고요. SOXL은 오늘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어제 60주를 추가 매수했는데요. 주가가 올라서 더 이상 매수하지는 못했어요. XOXL은 오늘도 3%에서 4%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단기 가열 국면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매수하지는 않으려고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연준은 주가가 오르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주가가 가열 국면이라면 2월 1일 날 FOMC 회의에서 연준의 강력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것 같아요. 2월 1일까지는 관망 자세로 지켜볼 생각입니다. 오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상보다 청구 건수가 많이 적었습니다. 미국의 고용은 아직까지는 견조한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장도 1.62% 올랐는데요. 어느덧 코스피가 2,400포인트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개인은 2천억을 매수했고 외국인은 8천억을 매수했어요. 삼성전자는 갭상을 띄운 후 주가의 흐름은 양호한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하지만 조만간 갭을 메꾸러 내려올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121선을 완전히 올라탔어요. 주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것 같습니다. 인텔은 오늘 장 마감 후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인텔의 실적과 가이던스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시간 9%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지난해 4분기에 243억 2천만 달러 매출을 올렸다고 발표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36억 9천만 달러로 59% 늘었고요. 주당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증가한 1.1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어요. 테슬라는 이달 초에도 미국과 유럽에서 전차종 가격을 약 6%에서 20%가량 인하했고요. 자동차 가격을 낮추자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올 1월 들어 회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주문이 몰려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의 주문량이 생산 속도의 2배에 달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올해 180만 대의 차량을 인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이는 전년 대비 약 37% 늘어난 수준입니다. 하지만 차량 인도량을 매년 평균 50% 이상 늘리겠다는 테슬라 목표에는 미치지 못한 수치입니다. 다가오는 2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0.25%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번 2월 금리 인상이 연준의 긴축 사이클의 마지막이 될 것인지가 시장의 궁금증입니다. 다음 주 FOMC 금리 인상폭은 0.25%로 거의 확신하고 있으며 3월에는 0.25% 금리 인상을 80% 이상 확률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재적 확률로 보는 확실성은 지금 시점에서는 정확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핵심적 경제지표가 통화정책 다음 단계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핵심적 변수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률인데요. 인플레이션이 12월처럼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경제활동 역시 하락한다면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된다는 시나리오가 강해진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 침체 리스크에 대해서는 몇 가지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화요일에 발표된 1월 구매자 관리 지수 예비치는 미국의 비즈니스 활동이 지속적으로 수축 국면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최고 비즈니스 이코노미스트인 클리스트 월리엄스는 미국 경제가 2023년부터 실망스럽게 둔화된 속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비즈니스 활동은 1월에 급격하게 위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12월 대비 완화되었지만 하락세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가파른 편이며 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활동 둔화를 반영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미국의 4분기 GDP는 탄탄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고용시장의 지속적인 탄력성은 낮은 경기 침체 리스크 전망을 뒷받침하는 요소지만 비정규직 해고 가속화는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경고의 신호일 수도 있답니다. 22년 마지막 5개월 동안 11만 8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고요. 특히 12월에는 3만 5천 명이 해고되고
2021년 초반 이후 월가 기준 가장 큰 규모였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사라지고 있다는 매우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견해는 다르다고 했고요. 또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은 느리고 어려운 일이므로 높은 금리를 오래 유지해야 하고 올해 말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연방기금 금리 목표를 계속 하회하고 있고요. 이는 금리 인상이 정점을 지났거나 정점에 임박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금리 인상이 종료에 가까워졌다는 또 다른 단서는 연방기금 금리와 실업률 및 소비자 인플레이션을 비교하는 간단한 모델이 있는데요. 아래 차트를 보면 현재 연방기금 금리는 최근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수준에 비춰볼 때 최저금리 예상치에 가깝고요. 즉 연준의 정책은 금리 인상 종료에 가까운 조건을 제시하는 영역에 머무르고 있답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1.23% 올랐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중국의 증시가 개장하면 더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볼리비아 국영 리튬 공사는 CATL 컨소시엄과 리튬 상업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계약 체결식은 볼리비아 수도에서 이루어졌으며 현장에는 볼리비아 대통령과 에너지 장관 등이 참석했답니다. 이번 프로젝트 계약 체결로 인해 볼리비아가 수십 년 동안 꿈꿔온 리튬 산업화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CATL 컨소시엄은 CATL의 지분을 66% 보유하며 중국의 다른 두 곳 업체가 참여했다는데요. 컨소시엄은 포토시 지역 우유니 염호와 오르로 지역 코이파사 염호에 1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두 곳에 각각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리튬 정제 공장과 가공 공장은 물론 양극재 및 배터리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라 하고요. 볼리비아 에너지부는 두 공업단지는 각각 매년 순도 99.5%의 탄산 리튬 2.5만 톤을 생산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세계의 리튬 매장은 8,600만 톤이며 볼리비아는 이 중에 24.4%인 2,100만 톤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현재 시간은 12시 20분인데요. 미국의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테슬라는 10%가 넘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